빌보드에서는 매년 음악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친 여성들을 선정합니다. 이른바 빌보드 위민 인 뮤직인데요. 얼마 전 2024년의 수상자들이 공개됐습니다. 과연 어떤 인물들이 선정됐을까요? 우선 첫 번째 부문은 바로 라이징 스타상. 올해는 R&B 싱어송라이터 빅토리아 모넷이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발매된 데뷔 앨범 제규얼2는 극찬을 받은 R&B 앨범이었는데요. 오랜 시간 업계의 문을 두드렸지만 솔로 뮤지션으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빅토리아 모넷. 하지만 숨겨졌던 재능은 데뷔 앨범을 통해 만개했고 올해 그래미 7개 후보 노미네이트라는 성과도 거둘 수 있었죠. 문화적 파급력을 선보인 히트메이커 상에는 래퍼 아이스 스파이스가 선정됐습니다. 개인 커리어와 더불어 각종 피처링에 참여하며 순식간에 음악 산업의 치트키로 떠올랐는데요. 여성 래퍼의 계보를 잇게 될 아이스 스파이스, 올해 그래미에는 4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죠. 올해 그룹상에는 K-팝 아이돌 뉴진스가 선정됐습니다. 지난 2015년 피프트 하모니가 이 상을 수상한 이후 무려 9년 만에 이뤄진 시상인데요. 작년 안에 빌보드 차트를 넘나들며 K-팝 그룹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K-팝 아이돌이 빌보드 위민 인 뮤직에 선정된 건 이번이 두 번째. 작년에는 K-팝 그룹 트와이스가 의미 있는 도전과 두각을 드러낸 가수에게 주어지는 브레이크 트루 아티스트 부문을 수상한 바 있죠. 이 밖에도 아이콘 어워드에는 전설 카일리 미노그가 선정됐고 유의미한 사회적 영향력을 선보인 임팩트 어워드에는 푸에르토리코의 래퍼 영미코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나이지리아 뮤지션 템스, 가수 겸 작곡가 찰리 XCX, 브라질 출신 싱어송라이터 루이자 손자, 미국의 컨트리 싱어송라이터 메런 모리스 등이 있었죠. 끝으로 대상격인 올해 여성은 추후 발표될 예정인데요. 최근 수상자로는 시저, 올리비아 로드리고 등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상과 퍼포먼스가 이뤄질 2024 빌보드 위민 인 뮤직 어워드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3월 6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미국 최고 권위의 영화 시상식 2024 아카데미 어워드의 최종 후보들이 발표됐습니다. 아무래도 음악 팬들의 관심은 주제가상에 쏠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어떤 음악들이 후보에 올랐을까요? 먼저 영화 바비에서는 두 곡이나 후보를 배출했습니다. 극중 라이언 고슬링이 부르는 I'm Just Ken과 빌리 할리시의 What Was I Made For가 올랐는데요. 특히 What Was I Made For는 앞서 펼쳐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도 주제가상을 수상한 바 있죠. 만약 빌리 할리시가 이번에도 수상에 성공한다면 2022년에 이어 생애 두 번째 오스카 트로피를 거머쥐게 됩니다. 이어서 존 바티스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필름 아메리칸 심포니의 주제가 In Never Went Away로 후보에 올랐습니다. 앞서 2021년 시상식에서 영화 소울로 음악상을 수상했던 존 바티스트, 생애 두 번째 오스카상에 도전하게 됐죠. 작년 여름 개봉한 영화 치토스 과자의 탄생기를 다룬 플레이밍 핫의 주제가 The Fire Inside 역시 후보에 올랐습니다. 따라서 가창을 맡은 베키지와 단독 작사 작곡을 맡은 다이앤 워렌이 후보에 올랐는데요. 이로써 다이앤 워렌은 7년 연속 그리고 도합 15번이나 주제가상 후보에 오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14번의 후보 지명 동안 모두 수상에는 실패했던 다이앤 워렌, 과연 15번째 도전에서는 수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죠.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 2024 아카데미 어워드, 한국 시간으로 오는 3월 11일 LA 돌비 극장에서 펼쳐집니다. 4년 만에 본업 복귀, 아리아나 그란데의 신곡 Yes and가 연일 화제입니다. 인상적인 멜로디에 아리아나가 직접 쓴 가사, 클럽하우스 장르를 적절하게 녹여낸 트랙은 많은 이들의 플레이리스트를 채우고 있는데요. 그리고 높은 스트리밍 수치에 힘입어 Yes and가 빌보드 핫백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빌보드 통산 74번째 핫샷 데뷔를 이뤄낸 아리아나 그란데, 이로써 아리아나는 핫백 차트 1위 곡을 총 8개로 늘렸고 가장 많은 1위를 차지한 여성 솔로 아티스트 부문에서 비욘세와 함께 공동 8위에 올랐죠. 또 이번 곡에는 미국 팝의 거물급 프로듀서 맥스 마틴이 프로듀싱과 송라이팅으로 참여했는데요. 이번 곡으로 맥스 마틴은 가장 많은 1위 곡을 배출한 프로듀서의 등급, 기존 1위였던 조지 마틴을 꺾게 되었습니다. 또 가장 많은 1위 곡을 배출한 송라이터 부문에서는 26곡의 존 레논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죠. 이 밖에도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등 각종 음원 차트 정상에 오른 Yes and, 아리아나 그란데는 이번 신곡을 기점으로 오는 3월 8일 정규 7집 이터널 선샤인의 발매를 예고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수년간 스토킹 피해로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테러 위협과 살해 협박, 자택 침입까지 끊이질 않는 스토킹에 고통을 호소해왔는데요. 지난 20일 연예 매체 페이지6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뉴욕 자택에 침입을 시도한 남성이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남성은 몇 주 동안 테일러의 자택 주변을 서성이며 틈새를 노렸고 계단에서 자거나 담배를 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주민들에게 폐해를 끼쳤다고 하는데요. 결국 테일러의 아파트 문을 열려다 실패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남성에게는 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라고 하죠. 하지만 주민들은 이 남성이 배회하던 한 달 내내 경찰에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실제 침입이 이뤄지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테일러는 남자친구의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뉴욕주 버팔로로 떠나 사건 당시 집에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죠. 한편 지난 2019년에는 로저 알바라도라는 남성이 테일러의 자택을 침입한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았고 2022년에는 조슈아 크리스천이라는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